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질병통제국도 식품의약국과 같은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쉽고 무료인 부스터샷 접종이 사람과 경제를 살린다면서 접종받길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질병통제국 자체 자문단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식품의약국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도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다는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교육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교육부에 약 15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회사가 감사했었던 애리조나주 대선 재검표 결과도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집계보다도 표를 잃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공식 집계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이번에는 텍사스주가 또 대선 후보 투표 재검표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성소수자가 폭력 범죄로 희생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종전선언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미국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한국이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뒤 비트코인 가격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언론사에서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각종 방법과 요령을 알려줍니다. CNN 방송 진행자 크리스 코머의 전 보스가 16년 전에 코머가 작별 파티에서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뉴욕타임즈 어피니언란에 밝혔습니다.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스텔리 로스 씨는 그런데 사실은 성희롱이 아니고 크리스 코머가 CNN에서 물러나기를 원치도 않는다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서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엔 왈렌스키 질병통제국장입니다. 결국은 질병통제국장이 식품의약국도 최종적인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자문단이 있었고 그 자문단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그런데 질병통제국장은 자문단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식품의약국이 결정한 그것으로 부스터샷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경우는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직 모더나나 존슨앤존슨 맞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고 나서 6개월 이후에 65세 이상으로 롱텀 케어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18살 이상인데 건강이 위험한 사람, 비만이라든가 당뇨, 심장질환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하는 작업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사람 65세가 안 되고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헬스케어 워커, 선생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18살에서 64세 사이가 될 텐데 일 때문에 위험하니까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질병통제국에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도 가능하면 빨리 데이터를 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권고를 했는데 질병통제국의 자문단은요. 질병통제국장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세 번째 헬스케어 워커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지 않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받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의 포커스를 둬야지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뭐 7천만 명이나 있는데 부스터샷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짜 주장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백신이 효능이 없으면 또 맞으라고 하느냐 이런 또 다른 가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그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빨리 질병통제국이 결정을 했고 질병통제국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한 달 뒤에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상관없어졌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right now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존슨앤존슨이 아니라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한 2천만 명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2차 접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6개월이 지나신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지금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의 많은 곳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ooster shot is free and easily accessible. Booster shots will be available in 80,000 locations, including over 40,000 pharmacies nationwide. 이 부스터 샷이라는 게 무료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8만 군데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 가운데 반 정도인 4만 군데는 약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네 뭐 약국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접종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종 대상자를 보통 대통령이 얘기할 때 무슨 뭐 거대한 얘기, 중요한 얘기, 국제 경제, 뭐 국내 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아주 그 심플한 알림을 대통령이 직접 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The Pfizer vaccine in January, February, or March of this year, and you're over 65 years of age, go get the booster. Or if you're have a medical condition like diabetes, or you're a frontline worker like a healthcare worker or a teacher, you can get a free booster now. 네, 프리 무료로 부스터 샷을 now 지금 그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두 번째 그 접종을 1월 달에 받으셨거나 2월 달에 받으셨거나 심지어 3월 달에 받으셨더라도 지금 9월 24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죠. 지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포인먼트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아닌 다른 이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You still have a high degree of protection. Our doctors and scientists are working day and night to analyze the data from those two organizations on whether and when you need a booster shot. 네, 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받으신 분들은 우선 안심하십시오 하는 뜻이죠. 지금도 이미 그 모더나의 경우 2번, 존슨앤존슨 한 번으로 끝나니까는요. 그렇게 접종 받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이 이제 부스터샷 접종을 이렇게 식품의약국이나 질병통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받기 위한 데이터를 지금 취합하고 하는데 24시간 일을 하고 있고 정부가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뭐 하루에 한 뭐 접종 다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5천 명 가운데 1명 정도 감염되더라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아주 그 증상을 못 느끼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문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4분의 3 정도는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뭐 존슨앤존슨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고 볼 때 4분의 1은 한 번도 접종받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게 바로 7천만 명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다행히 이제 군인들은 92%가 완전히 접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분들의 병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누워 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경제 회복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백신을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아주 안전하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신 접종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Do the right thing. 대통령이 이 중요한 시간에 국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Do the right thing. And I understand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you've been fed out there. But try to look through, get to people you trust, the people who've been vaccinated. Ask them. Ask them. So get vaccinated. But don't just take it from me. Listen to the voices. 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제가 왜 웃었냐면 이제 본인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 믿으시는 분 가운데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께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그 백신을 맞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지금 나쁜 정보, 백신에 대해서 가짜 정보가 많이 흘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숨지지 않아야지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숨졌습니다. 그런 비극을 맞지 말고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께 비극이니까 그러니까 맞으십시오. 지금 국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툴도 있고 어떠한 그 방법, 기구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로 다 백신을 우리가 맞자 하는 이 같은 그 마음가짐과 행동만 있으면 미국은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do the right thing 이라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뭐 교사들에게 의무화를 한다던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던가 하는 곳의 지역에 따라서 텍사스주가 지금 행정명령으로 주지사 그쪽에 그런 결정을 내린 교육부의 교육위원들 봉급도 안 주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으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치사한 방법이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조정하는 거죠. 지금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조정하는 큰 정부가 많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특히 이제 두 군데 카운티에서 아주 해를 입어서 2달이나 그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한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봉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교육부에서 일단은 $15만 이제 그게 봉급이 그 정도 되나 보죠. 그런 정도를 지급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더 하겠죠. 이게 이제 오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또 하나의 탑 뉴스는 그동안 수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것만 나오면 끝이야 했었던 것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감사 선거를 그 투표 결과를 감사한 회사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뭐 폴리티코 같은데 언론사가 더 빠르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투표한 들어오셔도 됩니다. 투표를 한 그 숫자가 210만 표 정도는 됩니다. 이 210만 표 거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죠. 그리고 마리코파 카운티도 굉장히 도시가 많이 포함된 그러니까 유권자 숫자가 많죠. 재검표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그리고 회사 한 번도 이러한 것을 해보지 않은 회사가 그 회사의 CEO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로 떨어진 것이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사이버 닌자라는 회사 그리고 중간에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그 CEO와 직원들이 또 완전히 뭐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중단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 사이버 닌자가 재검표를 한 결과 목표는 분명한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부정선거다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시작한 그것인데 결국은 감사한 결과 마리코파 카운티의 공식적인 결과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99표를 더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1표를 공식적인 것보다도 감사 결과 덜, less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4만 5천 표 이상 차이로 여전히 오히려 99개 표를 보태고 이쪽은 또 마이너스가 나고 한 형태에서 이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어도 원래의 미국 부정선거다라고 결과를 가져오려고 시도했었던 공화당이라든가 이 사이버 닌자라는 회사에서는 뭐 어떠한 얘기는 하겠죠. 전문가들은 이 투표 방식이 이젠 틀렸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뭐 기자회견은 오후에 있을 것 같고요.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또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도 들어갔겠죠.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보도가 더 확실히 됐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재검표를 해라. 텍사스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주입니다. 그런데도 텍사스주의 큰 주 네 군데를 딱 카운티를 지적을 하면서 아주 이거 공정한 거야. 두 군데는 민주당 카운티, 두 군데는 공화당 카운티. 하지만 공정하진 않아요. 네 군데 카운티 가운데서 한 군데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무튼 해당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겼거나 졌거나 하는 뭐 이런 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텍사스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이거 해야지 된다 하고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하고 콜린 카운티군요. 콜린, 달라스, 해리스, 토렌트 카운티인데 콜린스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고 나머지는 바이든이 이긴 곳이에요. 텍사스인데도. 그러니까 다시 해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미 이긴 주에서 이 투표를 뭘 또다시 하는가 하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완전히 오히려 더 많이 표를 잃어버렸다 하는 이 결과를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압박을 하니까 텍사스의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가 8시간 만에 뭐 주의회와 연락을 하고 소집을 하고 해서 우리 하겠다. 재검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무처에서도 총무처가 이제 선거를 관리하니까요. 우리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지금 텍사스는 총무처 장관이 공석입니다. 5월 달에 은퇴했는가요? 사임했는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공석이거든요. 총무처 장관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말대로 그 말은 뺐지만 재검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어요? 애리조나보다 더 뻔한 거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주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 끝나지 않은 에너지가 제대로 그 국가의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보기 힘든 그렇지만 여전히 또 그의 말을 믿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지역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그 팍스의 루퍼트 머독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훨씬 지금 벌벌 긴다고 할까요? 정치인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팍스 뉴스에서는 지금 뭐 기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서 계속 감사하면은 아니다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팍스에서 최근에 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그의 아들 앤드류 줄리아니가 뉴욕시장 선거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을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루디 줄리아니와 그 아들에게 직접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 지시라고. 그런데 위에서 내린 지시다 하면 또 무조건 굉장히 불공평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박스뉴스는 지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도미니언이라는 투표회사 기계에게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박스에 나와서 늘 이 그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가짜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박스에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들은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한창 해야 되는데도 함께 묶어서 지금 방송 출연 정지를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9월 11일 날도 루디 줄리아니가 팍스에 출연하지 못했거든요. 9월 11일 공격 사건 때는 그 당시에 루디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확 몰리면서 그때 이제 그 인기가 조금 높아졌었고 그리고
20주년이잖아요. 지금 그 9.11 사건이 발생한 지 20주년이면은 당시의 시장, 그것도 말하기 좋아하고 방송 출연하기 너무 좋아하는 그 시장을 그동안 얼마나 트럼프 시대에 팍스뉴스에 나와서 팍스의 시청률을 반짝반짝 올려줬습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와 연관해서 팍스가 손해보기 싫은 거죠. 손해봐서는 안 되고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루디 줄리아니를 출연시키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표가 필요한 공화당의 텍사스 주지사는 여전히 가까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의 비극이기도 하고 뭐 당연함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뭐 여러 가지 내용 캘리포니아주의 미국의 어떤 분야를 리드해가는 한 면, 또 김여정 부부장의 발표를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의회에서 뭐 두 가지 그 하원에서는 심의를 하고 투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텍사스주의 뭐 낙태금지법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들을 소환합니다. 의회에서 소환해서 뭔가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선서를 하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와서 적당히 피해가면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원에서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들을 소환했는가 하면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입니다. 이제 마크 메도우 비서실장 또 스티브 배넌 과거에 캠페인 매니저였고 처음에 이제 수석 전략가였던 사람 그리고 이제 부비서실장 또 1월 6일 사건이 발생했었던 당시에 국방장관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 4명을 이제 증언대에 나와라 하고 소환을 한 거거든요. 소환장 받으면 거의 나가죠. 안 나가면 이제 또 다른 조치가 있으니까 가장 공격적인 겁니다. 1월 6일 그 사태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뭐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할 테고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거기 가는 거죠. 폭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이 뭐 방위군도 보내지 않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지금 그 공화당 원내 총무가 텔레비전 좀 봐라. 텔레비전에 대고 당신 지지자들 의사당에서 나오라고 얘기해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붙어버린 케빈 맥카티 이런 얘기. 이런 일들이 오고 가는 몇 시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이걸 지금 하원에서 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의 중요한 사람 그 증언을 듣고 난 뒤에 추가 소환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공개로 미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잡혀지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텔레비전으로 보실 수 있는 공개 청문회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 투표에서 살아났죠. 크게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원하는 진보로서의 어떠한 정책 같은 것을 활발히 할 수 있어졌습니다.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켜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주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요, 동성애자, 그리고 성전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라든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은 이리 쉬쉬 저리 쉬쉬해서 묻어뒀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막는 방법, 처벌 방법 이런 청사진을 좀 먼저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주가 되는 것이고요. 해서 3년 동안이나 시범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미국이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뭐 3개월, 3주일 하다가 또 반란이 있으면 막고 반대가 있으면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법으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되는가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 케이스를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보다요. 동성애자나 성전환을 한 사람이 폭력으로 숨질 확률, 폭력 범죄의 희생자요. 이 경우에 희생자가 될 그 확률이 4배가 높답니다. 그런데 이걸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단순 폭력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이 내용은 이제 UCLA가 자세히 연구를 해서 발표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뭐 막연하게 어떻게 수집을 한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6개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포함됐고요. 또 산타클라라도 포함이 됐고 또 프레스노,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하면 도시죠. 프레스노 하면 도시보다는 뭐 농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농촌과 도시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 선도해 나가니까 이게 조금 주목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를 발표한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와서 종전선언을 이제 그것이 옳다라고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슨 이런 시기에 종전선언이야 하던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단히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 아래 문장에 보면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할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면서 종전선언이 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으로부터 먼저 철회되어야지 된다. 뭐 불공평한 이중 기준 하면 무슨 요즘 한국도 북한도 뭐 핵 관련 어떤 여러 가지 시험, 실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될 테고 모든 조건에 대해서 미국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반응은 통일부는 조심스럽게 리뷰한다. 관계 개선 노력 이건 뭐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타겟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인데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활용해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6개월 만에 첫 번째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며칠 만에 내놓은 성명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가 지금 북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뜻인데 한국이 노력을 해라. 지난번에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있을 때 마지막에 뭔가를 어떻게 불씨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미국의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깨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국에게 미국의 좀 경제 제재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 실제로 풀어달라. 그러면 종전선언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관계 개선을. 그게 왜요? 한국은 이제 뭐 민주당 뭐 경선이 어떻게 될지 또 뭐 한국의 국민의힘 등등 해서 3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큰 선거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이 큰 선거에서는 북한과 또 관계가 좋아지면 또 여당 측에 좋아질 수도 있고 항상 북한은 한국의 선거, 미국의 선거를 자국의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이렇게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때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강하게 핵실험도 하고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라고 불과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흥미롭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경제 제재를 푼다는 대화 이런 조건이 있다면 종전선언도 환영한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 하나도 새롭지가 않죠? 항상 북한이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뭐 좀 강하게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해보고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되면 확 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나가고 하는. 그런데 이 북한은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각본입니다. 변하지 않는 각본. 그래서 이 점 중요하게 미국에서도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중국의 비트코인과 요즘 자동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죠. 저도 자동차를 저는 리스를 하는데 리스 기간이 끝났는데요. 한 달도 더 됐고요. 자동차가 없어서 새로운 자동차를 리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또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들을 해주는 그 매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NPR 방송이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도를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그 얼마 전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4년과의 방향과도 달리 앞으로 이제 그 마오쩌둥 때처럼 공산당이 경제를 장악하는 그러나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그 경제를 장악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등소평의 뭐 40년의 뭐 개방, 경제 개방 이런 것과는 달리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차원일 수 있는데 물론 그전에도 비트코인을 중국 정부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이고 또 그걸 캐야지 되잖아요. 전기 많이 써가면서 그것도 금지한다. 미국 전역에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그 인민은행이 People's Bank of China가 얘기를 했고 모든 이 이유는 인민의 재산과 경제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 아주 슈퍼 컴퓨터로 해야지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속한다는 거고 굉장히 중국은 많이 극단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얼빈에서 인구 1,000만 명인 곳에서 한 명이 나오면 뭐 다 바이러스 확진자 나오면 뭐 극장이고 어디고 문을 닫아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가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자가 많았고 세계적으로 지금 패닉이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해서 현재 조금 보면은요. CNBC를 보니까 비트코인 값이 거의 6%가 내려가서 중국의 발표 이후에 42,124달러 그리고 두 번째 이더 같은 경우도 2,894달러.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8%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또 이럴 때 기회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는 비트코인 얼만큼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로 오면은 뭐 미국 정부가 이제 백악관이 각 부처에 만약에 그 상원에서 뭐 예산안 통과되지 않으면 그 셀링이요. 특히 비제 상한선을 올리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경고장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기간 있잖아요. 9월 30일까지. 그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연방정부 폐쇄는 막는다는 거죠.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10월 1일부터 당장 폐쇄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비비는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런 부분이고 자동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토요타 비어인가요? 그런 자동차가 있나요? 그 자동차를 사시다가 아니네요. 제가 너무너무 웃기네요. 이거. 도요타 비어라고 써놓고 도요타의 비어라는 게 있나요? 저는 모르는데 뭐 이런 형태였잖아요. 도요타의
그 딜러의 자동차 파킹랏이 비어 있다. 제가 저만을 알아보게 여기다가 키워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도요타 비어 하니까 도요타 모델 비어 이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도요타 파킹랏에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요즘 텅텅 비어 있거든요. 토요타만 그럽니까? 모든 자동차 차종이 거의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지금 9월 달이면 120대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딜러에 10대밖에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 딜러의 그 세일스 퍼슨이 기쁘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다 털어서 통통 5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서 뭐 중고차 딜러도 마찬가지고 새 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이 부족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정말 작은 칩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들고 있는 이 작은 그런 것이 없어서 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64%가 줄어들었는데 값은 너무 올랐고 여전히 그런 상태. 그래서 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사람들에게 융통성 있게 해라. 나 저 차가 좋다고 꼭 저 차만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요. 포드 플렉스, 포드의 뭐 완전 시그니처와 같은 거죠. 포드 플렉스를 타다가 기아 텔루라이드로 옮겨 타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서 결국은 시선을 조금 바꿔서 현대 그 팰리세이드로 바꿨다 하는 차종을 바꿔볼 걸 권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트레이드인 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주고 바꾸는 경우는 조금 옵션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문을 해놓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요타의 뭐 하이브리드 뭐를 산다 할 때 전에는 뭐 포드의 뭐를 탔는데 이런 경우도 뭐 평범한 얘기잖아요. 주문을 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주문만 받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딜러십 없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소매 책정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매 그 책정가보다 딜러에서 경쟁이 있으니까 싸게 팔죠. 그런데 내가 소매 그 리테일 프라이스를 다 주고 사겠다. 이런 경우는 몇천 달러 높아질 수도 있죠. 뭐 한꺼번에 다 내는 건 아니지만 다 주고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또 빨리 다른 사람에게보다 빨리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동차 사기 위해서 멀리 가신대요. 예를 들어서 NPR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없고 해서 결국은 tek사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매사추세츠에는 그 자동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서 나중에 2,000마일을 타고 와야지 되거든요. 아, 이런 겸에 무슨 뭐 남북 동서 횡단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why no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finally NPR 방송이 얘기하는데 이거 자동차 이게 세일스 퍼슨 분들께는 죄송한데요. 내가 꼭 지금 자동차를 바꿔야지 될 시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매체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르죠? 제가 좀 전에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99표를 더 얻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매체는 360표를 더 얻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이제 미투 무브먼트가 조금 더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CNN 방송의 유명한 그 앵커가 크리스 코모 형인 앤드류 코모는 얼마 전에 뭐 성추행 뭐 이런 그 주장 혐의 등등으로 뉴욕 주지사 자리를 물러났는데 이 그 동생인 크리스 쿠모와 함께 전에 일을 했었던 지금도 이제 TV 프로듀서로 뭐 30년 이상 일하신 분이에요. 이 프로듀서가 과거에 나랑 일하고 그것도 작별 파티에서 크리스 쿠모가 ABC에서 일을 할 때 일을 거기서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작별 파티를 할 때 크리스 쿠모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의 보스가 아니야. 이 경우는 이제 여성이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프로듀서고 보스고 크리스 쿠모가 진행자였던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보스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 하면서 아주 허그를 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 파티에서 남편도 있었고 보고 있었고
해서 이 여성 프로듀서가 당시에 아니야, 당신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즉각 얘기를 하고, 남편도 어차피 보고 있었으니까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고, 크리스 코머는 1시간이 지난 뒤에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정말 부끄럽다,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프로듀서가 그는 선을 넘었다. 나도 안다. 그가 뭐 성적인 이런 것으로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추행이다 하면서 나는 레귤러 CNN의 시청자이고 앞으로도 크리스 쿠모가 이 일로 CNN에서 일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 원할 때까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데 다만 그는 파워풀한 사람이 아닌가. 파워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의 무슨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큐멘터리라든가 타운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이 성에 관한, 여성의 성추행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여성 프로듀서의 주장입니다. ABC의 더 뷰에 오늘 부통령이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진행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2명이 돌파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수선하게 스튜디오에서 못 모신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초대 손님을. 저는 친구가 와서 놀튼 사이먼 뮤지엄에 가는데 친구와도 거리두기 하고 밖에서 많이 놀 겁니다.